네, 안녕하세요. 자, 이 시간에는 카카오랑 HLB 관련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를 저점 매수에 대한 생각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엄청난 매수를 좀 해주고 있는데요. 자, 한번 기술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주봉입니다. 주봉에 있어서 자, 이제 저만의 이제 기준입니다. 지지를 잘 해주고 기준 위에 이렇게 있었죠. 그리고 이 강한 음봉으로 인해서 좀 깨지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저항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봉상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깨진 이 부분에 이만큼에 대한 위치. 자, 조금 다르게 자 사각으로 제가 표시를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자, 이 정도 되죠. 그리고 똑같은 크기를 제가 자 그려볼게요. 지금 이 기간하고 하락과 상승률에 대한 부분을 보면 저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지지하는 위치가 맞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위치에서요 반등이 얼마큼 나오느냐. 그리고 바로 상승이 아닌 자 횡보 이 사각형을 잘 보셔야 됩니다. 횡보 상승에 대한 제한적인 상승 이 모양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럼 하락은 볼 필요 없다. 왜? 하락이 어느 정도 나와도요. 자, 제가 지금 이렇게 좀 밑으로 여유 있게 자 여기 공간이 좀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정확하게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하락은 나올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어느 정도 하락이 나올 수 있고 거기에 대한 횡보 박스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상승에 대한 2차적인 내용은 상승에 대한 저항, 즉 이 라인이 이렇게 나와서 또 저항이 생길 수 있다. 이 흐름을 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제가 어떤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분명히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일봉으로 가보시면 자, 일봉에서도 기준이 이탈 동시에 됐죠. 그리고 저항이 생기면서 자, 이 흐름 이 기준이 되는 이격이 벌어진다. 이거는 누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벌어지죠. 이렇게 벌어지면서 이 안으로 들어간다. 와야 된다. 그러니까 이 벌어진다는 것은 누르는 힘이 강해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오면 올수록 여기에서 들어주지 못하면 어떻게 이렇게 빠진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들어주지 못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지표상으로 봤을 땐. 그리고 나서 저점을 깨면서 음봉 하락이 나왔죠. 그럼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벌어지는 상황에서 행보 그리고 이 흐름 이 이격을 유지하면서 하락 추세가 이어진다. 즉 이걸 뚫고 가야 돼요. 뚫고 가야 된다는 게 뭐죠? 횡보죠. 횡보. 당연히 우상승으로 뚫으면 좋아요. 하지만 우상승이 아닌 횡보를 뚫어서 안착해 주는 게 좋다라는 내용이에요. 즉 일봉상에서도 확실하게 이렇게 보입니다. 그럼 주봉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림이 뭐였죠? 네. 이거예요, 이거. 이 모양. 확실하게 좀 알 수 있는 내용. 당연히 빠지면 볼 필요 없죠. 하지만 확인해야 될 것은 횡보, 상승, 반등이 얼만큼 나올 수 있느냐. 만약에 모아가신다라고 했을 때는 빠지는 거에 있어서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는 없어요. 어디까지 저점인지를. 근데 분명한 것은 어디가 저점인지 몰라도 어느 선까지는 모아가면서 어떻게 이 횡보하는 모습에서는 매매가 가능하다. 근데 여기에서 이탈되면 빠져나와야 돼요. 왜? 자, 셀트리온 보겠습니다. 자, 일봉으로 볼게요. 제가 이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매수 가능하다. 네, 여기는 매수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횡보 약간 이탈했지만 횡보 반등 다시 횡보 빠지죠.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보셔야지 많이 뭐 안착이라든지 그러니까 제한적인 상승 그죠? 이 패턴이 이래요. 그래서 카카오도 지금 매매를 하신다든지 보유하셨다라고 하면
이 흐름과 이 모습을 반드시.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셀트리온하고 카카오 똑같냐? 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면 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모든 종목과 업종 상관없습니다. 저는 제 분석은 상관없이 일단 기술적인 부분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자, 셀트리온이다라고 해서 꼭 이렇게 모양이 나온다는 것도 아닙니다. 왜? 다른 업종과 다른 종목들도 이러한 패턴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렸고, 이제 뭐 저항에 대한 이런, 그러니까 이 지표상에서도 확인되는 비슷한 내용이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HLB 관련 종목 빠르게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제약, 지켜주는 자리, 그쵸? 지켜줘야 하는 자리이고, 여기서 밀리면 좀 흐름이 좋지 않은 모습이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눌러주는 힘이 좀 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이제 뚫게 된다라고 하면 단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넥스사이언스, 넥스사이언스도 지금 자 눌림에 있어서 반등, 그쵸? 나쁘지 않다. 이렇게 봐야죠. 지금 흐름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의 위치에서 자 반등이 나온 것과 그리고 어느 정도 또 이제 시간에 또 상승한 모습. 그 여기에서 이제 봐야 될 게 뭐냐면 확실하게 이제 뚫고 가느냐, 이 저항을 어떤 식으로 뚫고 갈 거냐. 그렇지 않으면 또 눌릴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 저항에 대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뚫고 갈 거냐라는 것, 이것만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흐름상에 대한 것으로 봤을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 이후에 뭐 수익이라든지 아니면 매도 타이밍을 잡을 때 올라가면은 매도를 할 필요가 없지만 이 자리에서 만약 이렇게 빠지게 된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매도를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또 후회하실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지금 흐름은 저는 나쁘지 않아요. 지금 흐름을 봤을 때 당연히 나쁘지 않죠. 상승 나오고 거래량 적절하고 시간에 올라와 있고, 그래서 여기서 돌파를 어떤 식으로 해주느냐, 이것만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틀리든 맞든 저는 위치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데 저는 분명히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오늘 하락이 좀 나왔을 때에 어떻게 또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는 위치상 깨지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진 않았군요. 저는 넥스를 매매를 했어요. 매매를 했고, 분할로 매수했습니다. 근데 손절을 했어요. 끝에서. 일명 털렸다라고 하죠. 털렸습니다. 매도를 하고, 제가 매도를 하고 나서 상승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생명과학으로 갔어요. 매도하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매도를 하고 이제 생명과학을 갔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제가 이제 큰 수익을 보기를 이제 생각했다. 그러니까 큰 수익을 본다라고 하면, 넥스트를 다시 들어가는 게 맞아요. 다시 들어가는 게 맞는데, 흐름에 대해서 급하게 올라가는 것과 천천히 좀 손절에 대한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좀 비중을 조금 더 실어야 되는데, 거기에 있어서 제가 넥스트를 들어갔으면 넥스사이언스에 대해서 이 파동에, 중간중간 파동에 제가 좀 흔들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어서 뒤따라가는 후속주이면서 기준을 잡혀있는, 제가 이제 생명과학을 매매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생명과학의 흐름이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일단 지지가 잘 되고 있어요. 지지가 잘 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죠. 근데 지금은 분명히 좋은 모습을 이어가는 과정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전과 다른 모습도 역시 분명합니다. 확실하게 좋은 모습은 맞아요. 근데 지금 뭐 넥스사이언스도 마찬가지고 제약도 마찬가지지만 이 이후에 이제 저항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 저항을 뚫고 상승한다라고 하면 정말 단기적으로도 충분히 좋은 모습도
나올 수 있다. 저도 사실 고민 많이 했어요. 단타로 제가 초반에 이 중간에 그러니까 상승 초반이죠. 제가 이제 들어가면서 홀딩을 해야 될까? 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금 이 이후에 돌파를 하면서의 이 수급이 약해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돌파하면서. 그래서 다시 들어가자. 그래서 익절을 좀 하고 예, 지금 관망을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자, 여기 보시면 돌파하면서 이제 수급이 약해지는 것이 장중에 이 호가에 좀 보이지 않습니까? 치고 올리는 넥사이언스와 같은 강한 수급에 치고 올리는 예, 그러한 모습이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후속주에 대한 흐름으로 봤을 때 넥사에 비해서 상당히 좀 약한 예, 모습. 즉 제가 이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예, 저항 때문에 그래요. 저항. 그러니까 넥사에 대해서 지금 보시면 저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게 치고 올렸죠. 상당히 수급이 이쪽으로 쏠리는 거고 이로 인해서 뒤에 이제 후속주로 이제 LB와 생명과학이 예, 상승하는 모습인데 이 위치상 자 보시면 이 기준을 보시게 되면 저 사실 참 멍청하죠. 예, 좀 멍청한 매매를 했는데 이 간격 안에 이 구간 안에서는 쉽게 올리는 캔들상으로 저항이 있지만 흐름으로 봤을 때는 쉽게 올릴 수 있는 예, 그런 모습이고 생명과학은 어디죠? 네, 밑에요, 밑에. 밑에서 이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즉, 이 안으로 들어간다. 이 지표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자, 이제 여기 이 앞에 좀 묵직한 그러한 이제 저항들이 시작되는 자리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저항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저항이 생겼기 때문에 상승 못한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넥사를 비교를 해드린 것처럼 앞에 저항이 있지만 상승이 나와서 돌파해서 안착을 해준다 라고 했을 때에는 단기적으로 추가적인 상승도 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내일 이 시간에도 자 내일 이후죠. 내일 이후 좋은 모습이 나온다. 그리고 상승과 안착이 나온다 라고 했을 때는 저는 단기 상승도 충분히 예, 노려볼 수 있다. 네, 이렇게 예,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LB 보겠습니다. LB도 윗골에 생기는 부분 저는 똑같다. 뭐가 예, HLB 생명과학에 대한 영향이 좀 있다. 근데 제가 잘못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LB가 먼저 출발했어요. 근데 저는 LB를 매매를 안 하고 생명과학으로 들어간 이유가 이제 흐름에 대한 안정성. 근데 LB가 먼저 치고 올리는 것을 봤을 때 생명과학을 따라가는 것은 아니다. 라고 제가 순간 느꼈어요. 예, 그래도 이제 위치상과 흐름으로 봤을 때는 네, 생명과학이 그러니까 출발은 LB가 먼저 한 것 같은데 뭐 상승률과 흐름에 대해서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넥스트 빼고요. HL 생명과학이 좀 좋은 모습과 좀 대장의 역할을 하지 않나 예,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HLB는 이제 저항이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자 일단 먼저 오늘은 출발했다 하더라도 생명과학에 대한 상승과 안착과 흐름을 잡아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예, 정리할게요. 좀 괜찮습니다. 지금은 예, 이 위치와 흐름도 살아있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예, 나쁘게 볼 이유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괜찮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